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결혼과 배우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 장나라와 남지연이 주연한 이혼법정 워맨스 드라마 구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5회가 끝나고 거의 20일간의 결방으로 인해 본방사수를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저도 사실 2주 넘게 기다리기가 힘들었지만 하이라이트 예고를 보니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지상과 최사라의 파멸을 놓치다니 이건 무조건 봐야죠. 지난 5회에서 사라는 결국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필살기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영윤 이슈를 만들어 바이어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10년간 대정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정진을 진흙탕에 끌어들였습니다. 정진이 사실 차경의 오피스 허즈밴드였고 두 사람의 불륜이 자신들보다 심각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이것은 지상과 사라의 필사적인 역공격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쓰레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이죠. 사라는 이렇게 나서면 은경이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차경을 너무 몰랐던 지상과 사라의 큰 실수였습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정진과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은경이 합의를 할 리가 없었죠. 차경은 이런 더러운 공작의 합의는커녕 한유리가 찾아온 대응책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중들에게 가장 민감한 두 집 살림 문제를 폭로한 것입니다. 외도의 끝판왕이죠. 한유리의 대응책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오피스 허즈밴드로 인해 돌아섰던 민심은 다시 돌아왔고 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것을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었던 열등감 커플은 이제 이 사건의 메인 이벤트 재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재판이 시작되는 당일 자신의 소송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즉, 김지상과 사라를 법정에서 묵사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소송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대국민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6회부터 시작될 재판은 아마도 은경의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키워드인 오피스 허즈밴드와 두 집 살림 중 두 집 살림은 현실적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차경의 소송 대리인인 한유리가 최사라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끔 찾아오는 한유리 엄마에게도 지상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을 정도이니 그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이나 관리인도 다 그렇게 알고 있겠죠. CCTV 같은 것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보다는 양육권입니다. 솔직히 이미 끝난 사이에서 유책 사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경도 몇 번 언급했듯이 유책 사유가 밝혀져도 위자료 2천만 원 정도일 뿐입니다. 재산 분할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은경이 피해자임을 인정받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두고 싸워야 하는 피말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양육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일단 유리한 쪽은 아마도 김지상일 것입니다. 예고편에 김지상의 대리인이 밝혔듯이 주 양육자가 김지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문제, 특히 할 거 다 아는 아이를 키운다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지상이 주 양육자였다고 해도 차경은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지상이 주 양육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차경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제력을 빼놓고 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세우겠지만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차경의 안정적인 경제력에 의해 형성된 관계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혼 후 제1을 김지상이 데려간다면 그가 주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유책 사유로 인해 백수가 된 지금 경제 활동을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 그건 꿈 같은 일이 될 테니까요. 이게 설득된다면 지상이 주장하는 주 양육권자 프레임은 깨질 수 있겠죠. 또한 그 부분은 아마도 본인이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이는 아빠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사라와 제이가 만났던 장면 기억하시죠? 아마도 제이는 그때 최사라 아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사라는 아마도 차은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판을 뒤집기 위해 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지상은 가스라이팅의 대가로 최사라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이 이혼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엄마가 아빠를 외롭게 했고 그래서 아빠와 내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것 같다. 너도 엄마 때문에 외로워봐서 알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이는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사라의 가스라이팅에 속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자신을 설득한 것이죠. 제이는 엄마보다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아빠의 외로움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이는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도 일이 있어서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아빠는 내가 없으면 지금보다 더 외로울 수 있다. 유해 예고편에 나오는 제이의 선택권 발언도 이 때문일 겁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가자면 가고 아빠가 가자면 갔지만 요즘 아이들은 알 것 다 알고 생각할 것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젠 법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요. 어쨌든 경도 제이를 일단 아빠한테 보냈을 겁니다. 제이의 뜻을 존중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론 지난 2회 캠핑카 부부처럼 제이가 결국은 돌아올 걸 알고 있어서요. 지상도 이제 현실을 한 방에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6회 예고편을 보면 지상은 결국 제이를 데리고 가 새로 살 집을 소개하죠. 이때부터 지상은 뼈저리게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선 제이가 여기서 우리 둘이 살아? 라는 질문만 했지만 과연 제이 입에서 나온 저 말이 문제가 없을까요? 지상은 제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벌어다주는 돈이 있었기에 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제이와 함께 들어간 첫 집은 대궐 같은 집도 아니었고 다음 날부터는 당장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김지상은 그 어떤 것도 이전처럼 제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현실의 벽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잘나서 제이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차은경이 없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구나.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처럼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인지 제대로 보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본인이 잘 나가는 의사였다면 차은경이 벌어다주는 돈에 휩쓸려 살았을까요? 자신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차은경과 대화하고 조율했겠죠. 지상은 지금까지 그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착용해 바쁨으로 자기 위안을 했던 겁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니라 아내가 바빠서다. 나는 그만큼 아내를 위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한 거죠. 그런데 그 방패가 사라지니 현실의 밑바닥이 바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이의 입장에선 늘 자기 곁에 있었던 아빠를 위해 따라왔지만 제이 역시 바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궐 같은 2층 집은 말도 못하게 작아졌고 자신마저 없으면 외로울 줄 알았던 아빠는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외로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의 판단이 꽤나 비현실적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걱정하던 아빠보다 일 때문에 외롭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가 더 외로워지게 된 것도 알게 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사라의 본 모습도 금방 알게 되겠죠. 이 이혼 가운데 있는 사람 중 유일하게 자신을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그 여자라는 거려.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줬던 것은 엄마의 부탁 때문이었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여자와 함께 살아야 하고 엄마라 불러야 하고 자신이 믿고 있던 아빠는 구경하기도 힘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차은경에게 돌아가고도 남겠죠. 과연 제이는 어떤 선택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할지